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퀘스트빈입니다. 오늘은 강제로 디게싱을 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은 아마 대부분의 바리스타들이 잘 알고 있는 방법인데,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설명드릴 한 가지 방법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방법인데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디게싱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퍼에 들어있는 원두는 퀘스트빈의 디퍼 블렌드라고 중강 배전으로 로스팅된 커피인데 꽤나 가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로 추출할 때는 디게싱을 하는 게 좋은데요. 적정 디게싱 기간은 6일부터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오늘 7일 디게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에스프레소가 잘 추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먼저 추출해가지고 어떤 맛과 추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일이 한두 방울씩 올라와 있네요. 디게싱이 잘 된 원두를 가지고 에스프레소로 추출하면은 이렇게 장 기포가 없이 벨벳하고 예쁜 크레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부정적인 맛은 전혀 없고 원두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동일한 조건을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디게싱이 되지 않은 커피, 이제 로스팅된 지 하루 된 커피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이 아주 살짝 한 방울 올라온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맨들맨들한 상태입니다. 여기 좀 보면은 약간 이렇게 이제 크레마도 이렇게 부어 보면은 약간 덩어리져서 나오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얘도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디게싱을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디게싱이 안 된 커피도 또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맛의 선명도는 조금 떨어지지만은 향이 또 풍부해가지고 맛은 좋은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확실한 거는 우리가 에스프레소로 추출했을 때 봤다시피 디게싱이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맛에 대한 원점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는 강제로 디게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크레마를 조금 벨벳하고 예쁘게 만들고 싶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목적성이 있으니까 이제 강제로 디게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공기와 접촉시킨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원두 같은 경우에는 산소 농도가 올라가면 디게싱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이론상으로는 산소 농도가 1% 올라가면 디게싱 속도가 10배 빨라진다고 하는데, 사실 10배까지는 공감이 안 되고 어느 정도 빨라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원두 봉투를 열었다가요,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살짝만 준 다음에 다시 밀봉을 하게 되면요, 원두의 산소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날 사용을 하게 되면요, 강제 디게싱 효과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은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고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제 디게싱 효과를 조금 더 늘리려고 하면요, 자, 이런 식으로 호퍼에 원두를 부어 놓고 다음날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방법에는 굉장히 큰 단점이 따르는데요, 바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효과를 얻으려면은 12시간에서 24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를 진짜로 갓볶은 상태다 그러면요, 한 36시간에서 48시간 정도는 해야지 어느 정도 조금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디게싱이 안 된 원두를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강제 디게싱을 할 때 저한테 되게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강제 디게싱을 할 때 이렇게 호퍼에 원두를 넣고 퇴근하는데, 그러면은 이 퇴근을 할 때 호퍼 뚜껑을 닫고 퇴근할지 아니면 열어놓고 강제 디게싱 효과를 조금 더 자극시킬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호퍼 뚜껑은 무조건 닫고 퇴근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원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품이죠. 식품이기 때문에 이제 밤 사이에 벌레가 들어갈 수도 있고 먼지,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상 당연히 호퍼 뚜껑은 닫고 퇴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강제 디게싱을 하는 방법은요, 원두의 온도를 올린다입니다. 자, 우리가 원두를 사용할 때 여름에는 한 4일에서 6일 정도 디게싱을 하면 충분한데, 이 똑같은 원두를 겨울에 디게싱을 하면은 열흘을 디게싱해도 디게싱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두의 디게싱이라고 하는 게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이 원두의 온도가 10도 올라갈 때 디게싱 속도는 1.5배 정도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을 약간 이용하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방법은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강제 디게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머신 위에다가 원두를 올려놓고 원두의 내부 온도를 올려가지고 강제 디게싱을 하는 방법인데, A few moments later. 지금 머신 위에 원두를 올려놓은 지 약 1시간 정도가 지났고요. 그리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다시 실온에서 원두의 내부 온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이제 머신 위에서 1시간 동안 강제 디게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제 실온에서 바로 뜯은 커피입니다. 정말로 오일이 이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거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머신 위에 1시간 정도 원두를 올려놓는 수준으로는 이제 강제 디게싱 효과를 완벽하게 만들기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1시간이 아니라 12시간, 24시간 이렇게 조금 더 긴 시간 강제 디게싱을 하면은 분명히 조금 더 강제 디게싱 효과가 생길 것 같기는 하지만은, 이러한 방법을 조금 권장하기는 어려운 게 원두는 실온 보관이 원칙이고, 머신 위에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원두의 향미 성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제 디게싱 방법은 너무 적극적이고 조금 강력하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제가 1시간 정도 강제 디게싱을 한 이유는 이 1시간이 이제 우리가 바를 오픈할 때 준비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한 건데, 만약에 우리가 그날 장사해야 될 커피가 디게싱이 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출근을 해가지고 머신 위에 원두를 올려놓고 한 1시간 동안 준비하는 동안 강제 디게싱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의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즉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방법은 분쇄도를 얇게 한다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요, 이 디게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두 봉투 속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디게싱은요, 가스가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이 가스가 날아가는 거는요, 원두를 파쇄하는 그 짧은 시간에도 디게싱이 됩니다. 이 원두를 가는 이 순간에 파쇄가 되면서 가스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요, 입자 표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러니까 분쇄도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공기와의 표면적이 넓어지고 그만큼 가스가 날아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난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 방법에 정말 큰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 18g으로 커피를 갈았으니까요, 똑같이 18g 담아서 커피를 추출하면요, 자, 이렇게 커피를 추출해 보니까요, 커피가 추출이 되지 않죠. 당연히 도직량은 동일하고 분쇄도는 엄청나게 얇아졌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추출의 시간은 당연히 길어질 거고, 당연히 추출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에스프레소 추출 레시피가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네, 바로 도직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직량을 얼마나 줄이냐는 사실 분쇄도를 얼마나 얇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달려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팅된 지 하루차 이제 굉장히 가스가 많은 커피를 내려야 되다 보니까요, 조금 극단적으로 분쇄도를 많이 얇게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도직량은 14g 정도로 18g에서 4g 빼서 14g으로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출한 크레마의 상태를 한번 보면요,
확실히 가스가 굉장히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커피는 완벽한 커피가 아닙니다. 눈치채셨나요? 18g 바스켓에 14g의 원두를 넣었죠. 그래가지고 얘는 사실상 다운 도징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다운 도징이 굉장히 많이 되면은 이제 커피 맛이 조금 플랫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얘가 지금 라마르조코 17g, 18g짜리 바스켓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알았어. 그래서 이제 18g짜리 바스켓을 빼가지고 여기에다가 14g짜리, 이거는 라마르조코 14g 바스켓인데 14g짜리 바스켓을 꼽았습니다. 지금 크레마의 상태를 보시면요, 어때요? 다시 굉장히 벨벳해졌죠. 정말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운 도징을 하실 때는요, 가급적이면은 이 라마르조코 14g짜리 바스켓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마이크로홀 14g 바스켓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해 드렸다시피 이제 굵은 분쇄도를 사용하는 바스켓이다 보니까 디게싱 효과가 잘 안 생기거든요. 자, 이렇게 분쇄도를 얇게 조정해가지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해보니까요, 확실히 크레마 자체는 훨씬 더 벨벳하고 기포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짧은 시간 내에 강제 디게싱 효과를 엄청나게 많이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다시피 도직량을 줄인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큰 단점이어가지고 일반 개인 카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역시나 권장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 도직량이 중요하냐 디게싱이 중요하냐, 이 두 가지 선상을 놓고 보면요, 결국에는 도직량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제 매장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제 결국에는 1번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요. 3번 방법 같은 경우에는 도직량을 건드려야 되다 보니까 매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렵고 홈카페에서 사용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커피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캣바.